네, 이 시각 K스탑 출발하죠.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와운의 파트너 임주화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이상로 멘토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일단은 앞서 제가 뭐 여러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문가에 따라서 분석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향후의 전략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FOMC 회의 결과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임주화 멘토께서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환호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추세 상승의 시작 지점이라고 하기는 좀 다소 어려웠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매수세가 미리 개장하면서 먼저 올라간 다음에 막상 FOMC 발표할 때쯤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오를 줄 알고 매수를 미리 붙였다 같은 느낌으로 거래량이 점점 축소되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네. 허물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눌림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등을 할 만한 센 호재가 있다거나 추가 상승 여력은 없이 그냥 미리 올라왔고 FOMC 발표 시간대쯤 딱 멈춰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장 상황의 어떤 수치만 보시면은 와, 나스닥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내일도 갈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추후 며칠 동안에 뭐 얼마나 차익 실현이 뭐 바닥에서 올라온 게 얼마나 차익할 만한 구간이 이겠냐만서도 차익 실현이 얼마나 정도 나와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로 계속 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려면 시간상으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나스닥이 상승을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2월하고 3월 초순 정도까지는 반도체는 잠깐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근데 전체적으로 실적을 얘기를 논하자면 결국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 그 2차 전지 쪽, 뭐 이런 부분들의 실적 발표는 3분기가 좋다라고 미리 말을 해놓고 4분기에 비해 1분기가 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그럭저럭 괜찮게 나올 거고 그것보다 2분기 조금 더 좋을 거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는 그냥 오늘로부터 한 2월 달까지는 살짝 회복하는 선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빠른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혹은 3개월의 단기간의 스윙을 하기보다는 네. 조금 긴 호흡으로 가을까지 보실 거면 지금은 좋은 자리고 또 이번에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게 되면 이것보다 싼 자리는 더 사시기는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투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도체는 지금 2월은 좀 좋은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추세 상승에서 쭉 가는 거는 다음 주 정도면 좀 추이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미국 증시 흐름을 보고 나서 추세 상승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일단은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번번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500선에서 내려앉지 않습니까? 임주환 멘토께서는 이번에 FOMC 결과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는 좀 다음 주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500의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코스피의 돌파는 삼성전자 더 가냐랑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가기에는 뭐 다양한 재료를 오늘 좀 깔아놓긴 했어요. 뭐 삼성전자랑 뭐 퀄컴이랑 구글이랑 편먹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GPT에 대응 항마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발성인 그냥 추세 뭔가 이슈적인 그런 어떤 경영 정책으로는 3분기까지 쭉 2, 3, 4, 5, 6, 7, 8, 9월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 상승이랑 동일시되다 보니까 지금 지수 상방이랑은 하방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개별주 장세임을 잊지 마시고 네. 지수는 지수대로 삼성전자 함께 묶어서 보시고 종목은 종목대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승해서 그냥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물어볼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증시 자체에서 미국장 안에서는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이었고 대신에 나스닥이 지금 2%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이라든지 대형주 위주의 종목군들이고요. 지금 현재 다우 증시 같은 경우 크게 빠진 폭이 제한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에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네.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리서치 같은 게 6%
2%대 상승을 보이는 것은 결국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만큼 바닥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낙폭 확대라는 부분 자체가 저가 매수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아니었나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에는 현재 구간 자체에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현재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약화되는 흐름으로 대신 재정에 대한 긴축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등 자체는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2,500선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인 드라이브는 걸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실질적으로 DDR5라는 DDR4램 같은 경우에도 네네. 작년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들이거든요. 심지어 DDR4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1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 6만 원, 5만 원대까지 하다가 현재는 2만 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번에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 자체는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오늘 밤에 발표될 수 있는 실적이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지금 알파벳 실적도 네.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적자 전환 가능성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추격 매수로 돌입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현재 시세를 냈던 대형주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것은 지금 이미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네.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2,500포인트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좀 유혹하는 그런 함정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오히려 낙폭과대 및 종목 장세를 좀 더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났던 것들은 도리어 더 조심하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오늘 이제 또 특징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메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네.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빅테크 업체들은 내일 새벽에 이제 실적들이 나올 텐데 미리 주가가 가는 건지 어제도 조금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들 이른바 빅테크 업체들 국내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임주환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게 VR과 XR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은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거나 혹은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을 때 현실적인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장면에 예를 들어 피카츄가 걸어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서랍을 설치할 건데 서랍에 사진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증강현실이고요. 근데 이 VR은 애플이 안경 만들 거야, 우리 올해 준비할 거야라고 해놓고 CES에 짜잔, 소니가 우린 VR 안 하고 XR 안경 만들 거다. 우리는 그냥 화면이 게임에서 보이는 화면이나 가상현실이 보이는 안경을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플이 그럼 우리는 올해 6, 7, 8월에는 VR 안경은 되게 밀어놓고 XR 안경으로 바꿀 거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메타버스가 확 불어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VR 게임은 그냥 좀 게임이 팔리려고 이 안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산업용이나 교육용에 쓰려고 XR 안경이 나오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XR에 안경에 들어갈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줘야, 안경이 나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줘야지 애플 안경이 쫙 나오자마자 그런 콘텐츠가 한 번에 쫙 이제 매출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 지금 2, 3, 4, 5, 6월까지 엄청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VR 안경이 나왔다는 거는 뭐야, 한물간 VR 게임은 뭐 필요는 하지만 뭐 당장 뭐 계속 돈 벌 그런 각은 아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대본에선 사실 맞지 않다라고 제가 따로 또 막 기사 다시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가는 거랑 VR, XR이 가는 거랑 분위기가 네. 다른데 네이버 카카오가 가는 거는 XR 컨텐츠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메인 베이스고요. 이슈가 오늘 된 거는 이번에 제사통신사가 네이버 카카오도 돈이 좀 있는데 얘네가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금산분리가 되면은 금융권도 이 제사통신사를 할 수 있는데라는 전제를 두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제사통신사는 리포트나 기업들 입장에서 시장 상황에서는 에이, 통신사가 뭐 되겠어? 이런 분위기지만 왜냐하면 제사통신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전화 통신하다가 통신이 끊겼어. 이거 네가 보상해라고 하면 그 보상해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을 쌓아놓고서 통신으로 돈을 받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뱉어줄 돈이 어느 정도 크게 쌓여 있는 회사가 제사통신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뭐 손가락에 꼽히는 게 은행권, 뭐 네이버, 카카오, 효성 뭐 요렇게밖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런 의미에서의 꿈틀거림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VR, XR 두 개 중에서는 VR은 지는 애, XR이 뜨는 애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 카카오와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는 딱히 뭐 VR, XR이라기보다는 아까 제사 이동통신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끝난다. 그러면 성장주들은 자금 조달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 심리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상로 멘토께서는 네이버 카카오 강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한 개도 이 대부분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투자를 받아서 경영을 하는 차입 경영 형태를 많이들 띠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부채를 떠안아서 그만큼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완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돈이 공급될 수 있고 꺼지고 있는 거품들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수익원 자체는 결국 광고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광고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결국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플랫폼 안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증권이라든 금융도 끼워 맞출 수 있는 거고 아니면 XR도 가능한 거고 AR도 가능한 거고 무궁무진하게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만약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가 온다면 현재의 네이버 카카오는 저렴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17만 원대 카카오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카카오 같은 기업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다들 카카오는 안 좋은 기업이에요. 네이버는 안 좋은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주가가 가격적인 부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장래적인 성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에 대한 가격대는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네. 돌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여기서 좀 더 빠지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이미 유동성 축소 국면이 이제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는 유동성 동결이라든지 또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네. 조정 시마다 좀 더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좀 더 수익이 크게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만큼 장점은 없다. 뭐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죠.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빠진 거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 괜찮다는 의견이신데 임주환 멘토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외국인 수급 너무 좋아서요. 카카오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한 4거래일 정도 추이 보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그 외국인이 좀 일부 차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카카오는 오늘 자리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조금 상승적으로 저희가 보고 단기적으로도 네이버 카카오 봐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가 사실 그 새로 펀드를 짜는 그런 바스켓들을 보면은 네. 90% 이상 빠져 있는 밸류에이션이 싸고 좋은 주식. 뭐 더 이상 나올 물량 없다라고 보는 게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인데 세 개가 약간 풍이 다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뭐 카카오 엔터가 뭐 SM 인수썰 뭐 이런 게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 자체는 좀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나 뱅크는 다소 오늘 조금 약하기 때문에 카카오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투자 전략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분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시는 전문가들의 의견 보시고
본인의 의견하고 결합하셔가지고 이제 전략 짜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임주환 멘토께서는 네이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연결해서 아까 메타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메타와 관련돼서 뭐 VR, XR 이런 쪽으로 또 같이 움직이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 얘기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로 멘토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AI라든지 또는 로봇 열풍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이 공급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VR이라든지 뭐 XR이라든지 또는 AR까지 다시 한번 더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과거에 성장성을 기반으로 했던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순환매가 상당 부분 돌고 있고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앞으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는 사양할 수 있는 산업이냐라는 측면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낙폭가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도 강하게 형성된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골라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빠르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분위기상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내실적으로는 결국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도 현재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기업들이 뭐 나무가라든지 또는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인데 네. 결국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D 센싱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삼성에서 오늘 갤럭시 S23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카메라 화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메타버스 관련이라든지 또는 VR 또는 XR, 뭐 LR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카메라에 대한 부분 자체는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탑픽으로 본다면 나무가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현재 이런 종합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VFX 효과, 특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덱스터라든지 또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낙폭가대를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했죠. 갤럭시 23 뭐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이전에 막 관련된 주식들 뭐 보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 게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시그니처 폰이라고 하는 폰들이 새로 나오는 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 새로울 것도 없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카메라 쪽이라든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XR 약간 이런 쪽인 것 같고요. 그나마 그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앞서 이제 XR, VR 설명 조금 하긴 하셨는데 관련주들로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폰이 네. 이렇게 투여되고 있는 거는 이건희 시절의 삼성폰하고 이재용 시절의 삼성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정리를 좀 해봐드리면 사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정책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라든가 뭐 XR 관련된 게 세 가지의 정책으로 지금 압축이 돼서 정리돼 있는 신성장 4.0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IP 기업 육성에 1,500억을 투입하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작 인프라 부분인데 대전이라던가 아니면 고양시에다가 융복합 클러스터 혹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세트장입니다. 뭐 빌려주는 세트장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별로 뭐 세트장 지어가지고 그거 뭐 빌려주는 렌탈비가 뭐 저 수원에 있는 뭐 KBS 스튜디오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혹은 뭐 이런 네. VFX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헐리우드가 75%, 한국이 15%, 나머지가 다른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5% 영역을 더 확장해서 정말 세계 탑2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작 인프라 그 장소를 대여해주는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정책이고요. 세 번째가 첨단 콘텐츠 기술이라는 정책인데 그 안에 보면은 첫 줄에 XR 확장 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당장 올해 다 개발해서 당장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콘텐츠로 공연을 하든 콘서트를 하든 뭐든 하면 다 해줄게라고 예제
콘서트 10만 명 이상 모으는 것도 좋아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정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장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관련주들을 보면은 VFX가 가장 이제 돈을 벌게 될 텐데 콘텐츠, XR 콘텐츠 쪽에서는 MP 4x4 어제 상 갔었죠. 그다음에 네. 스코넥이 있고 이런 XR 장소를 대여해주고 돈을 버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그다음에 이런 XR을 가지고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위세 하이텍. 그다음에 XR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넣거나 뭐 빼거나 교정해주는 걸 하는 건 맥스트, 4x4. 그다음에 XR 기기랑 관련된 거는 유플렉스, LG 이노텍, 네. 나무가. 그다음에 XR 버전 VFX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는 NEW, 위지윅 이렇게 위지윅 스튜디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아마 이쪽은 좀 관심 두고 뭐 변동성은 크겠지만요. 저희가 투자 전략에 좀 넣어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AI하고 로봇 얘기를 이 두 분의 전문가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화 멘토부터 좀 하실까요? 방금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올해 로봇에다가 지능을 입히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 인문학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뭐 사실 로봇이 몸체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나쁜 데이터가 뭐 저장도 안 되고 송신도 안 되고 뭐 딥러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깡통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다가 지능을 얼마나 많이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지능이 있는 다른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로봇과 얼마나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고 빠른 통신이 되고 그 데이터를 어딘가 쌓아서 더 많은 딥러닝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이게 자꾸 관건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싸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4단계 자율주행이 사람을 태워서 하는 거는 테스트 중이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이 되긴 된다라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로봇과 AI가 한꺼번에 뭉친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글의 오래된 관행, 뭐 글씨 하나만 검색해서 데이터 대충 나온 걸로 이걸로 정보 장사하고 있었던 거에는 우리가 좀 지치기도 했고 어떤 그 중간 지점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GPT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AI 기술들도 우리도 그런 비슷한 거 있고 데이터 축적한 거 있었는데 하고 튀어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이슈는 작년 12월 둘째 주 GPT 나옴으로써 인해 네. 지금 상반기 한 7월까지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4월부터는 몸집이 큰 사람, 돈이 제일 많은 AI 회사가 치고받고 싸우거나 동맹을 맺어서 결국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회사로 나눠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과연 누가 대장이 될 건지가 우리도 주목할 부분이긴 한데 이제 뭐 로봇이랑 결합해서 뭐 가는 방향성이 있는 그룹핑도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추이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는 어떻게 요즘 시장 AI하고 로봇들 주들 좀 강하게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제 우리가 이 로봇과 그 AI에 대한 부분을 히스토리를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한번 이 로봇과 AI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뤘었는데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2월 달과 3월 달에도 이 로봇 관련주가 크게 움직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로봇 청소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빙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생활 편의성 로봇 관련해서 또는 우리가 통합 검색 시스템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이런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2019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흐름 자체를 보면 거기에 따른 숨겨진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그 키워드가 바로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AI, 그 정도에 대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사람에 대한 일자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기업 경영화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또 IRA 법안 또 통과가 되고 난데 시행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또 미국 내로 또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네. 많거든요. 투자도 이어지고. 그럼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얘기까지도 충분히 연장선상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를 하나의 테마적인 부분으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우리가 올려서 좀 보신다면 뭐 오늘 1년 안에 뭐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섹터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임주환 멘토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살짝 거치는데도 크게 안 빠지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투자자들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날짜를 지금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네. 날짜를 정확히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월 4일, 그러니까 오늘 2일이잖아요. 4일에서 6일 사이에 한 49% 정도 물량 나올 게 있어가지고 네, 보호예수 풀리는 게 있어서 보호예수 풀리는 게 있군요. 네, 그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가 풀리는 거는 물량 당연히 안 나오겠죠. 최대 주주가 보호예수 풀려서 물량 나오면 전 빨리 그거 잡으러 가야죠. 그래서 제가 가져야 되니까. 근데 최대 주주가 보호예수 풀리는 건 물량이 나오지 않는데 기타 보호예수랑 상장 주선인 물량 나오는 거는 나와요. 근데 지금 한 35개 정도 종목이 2월 2일로부터 이달 말일까지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스코넥도 물량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뭐 VR 간다 어쩐다 했던 그 스코넥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챙겨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이 뭐 0.6%도 아니고 뭐 한 49% 정도 되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2월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량 나올 게 있으니까 그거 보호해서 풀리는 거 좀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라 이런 조언 주셨습니다. 자, 두 분하고 이슈는 여기서 점검하고요.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임주환 멘토 오늘 관심주로 가져오신 종목이 NEW 뉴네요. VFX 자회사에 같이 주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T-로보틱스, 탄탄한 본업과 성장성이 기대된다. 로봇 관련주 가져오셨는데 같이 얘기 나눠보죠.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시겠습니다. 네,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진공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자율주행 로봇 자체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본업이 탄탄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진공 로봇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꾸준한 실적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런 생활 편의성 로봇 자체에서도 좀 더 매출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저평가됐다고 보고 저는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씀 좀 드리면서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이 있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최근에 주가가 꽤 올라 있습니다만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임주환 멘토가 가져오신 NEW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EW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스튜디오 엔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단발머리로 잘라주세요 하면은 제 단발은 송혜교 단발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진을 보여주고 해달라고 하는 게 디렉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VFX 디렉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정의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영화도 여기서 VFX 디렉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로 같이 디렉팅이 들어갔던 회사 였었던 건데 네네. 지금 최근에 디즈니에 나올 무빙 디렉팅이 들어가 있어서 무빙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VFX 관련된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회사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8,787, 8,977, 그다음에 손절가 8,700원, 목표가 12,3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서 나 단발로 머리 잘랐어요를 알리신 거죠? 아까 미용실 얘기하시면서. 네. 요즘 AI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VR, XR 이런 관련주들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뉴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는 1차 12,3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 8,7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임주환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